자, 이번 시간에는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다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백엔드는 이제 서버 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프론트엔드는 클라이언트 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엔드를 다루는 기술은 이제 제가 ASP.NET Core 2.0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제 목소리로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ASP.NET Core 2.0, 2.1이 기본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단은 앵귤러를 사용합니다. 앵귤러는 이제 기본 버전은 4.x 버전을 저는 이제 기본 버전으로 두고요. 역시 제 목소리로 현재 강의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앵귤러가 5 버전이 이제 최신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4.x하고 5.x는 거의 뭐 차이점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를 ASP.NET Core로 이제 만들고 클라이언트를 앵귤러까지 해서 ASP.NET Core로 이제 ASP.NET Core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앵귤러에서 가져다가 이제 UI를 만들어서 출력해 보는 제 관점에서는 간단한 예제인데요. 어쨌든 다만 이제 단계는 좀 복잡합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이제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를 나눠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ASP.NET Core에서 앵귤러까지 한번 한 단계씩 한번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엔드에서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서 앵귤러에서 출력해 보기 위해서요.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에다가요. 이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은 뭐 쇼핑몰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사용해 줄 만한 카테고리 관련된 카테고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ET 세일컴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다가요. 카테고리 클래스하고 그 카테고리 클래스에 대한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구현을 해주고요. 이것을 이제 웹 프로젝트에다가 가져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모델 클래스의 추가, 자,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요.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클래스 파일은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카테고리 클래스는 간단하게 카테고리 아이디하고 카테고리 네임을 갖는 기능 일단은 이걸로 해놓고요. 위에 네임스페이스 정리 좀 해놓고요. 이렇게 카테고리 아이디하고 카테고리 네임을 갖는 클래스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요. 됐죠? 자, 타이핑 레벨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멈춰 놓으시고 타이핑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카테고리 클래스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출력을 데이터를 반환시켜주는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요. 역시 이번에는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클래스에도 역시 퍼블릭 액세스 모디파이어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한 get categorize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네임스페이스 정리 좀 하고요. 요만큼. 그래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로 이제 좋은 책, 좋은 강의, 좋은 컴퓨터라는 이름의 값을 반환시켜주는 카테고리 리파지터리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샷 딱 찍어주세요. 요만큼. 자, 그러고 나서 요거에다가 인터페이스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클래스에 컨트롤 점 찍어서 인터페이스 추출을 해서 I 카테고리 리파지터리의 메서드 하나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I 카테고리 리파지터리.cs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됐죠? 그럼 요거를 상속받는 카테고리 리파지터리인데요. 얘를 여러 개를 만들어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위해서요. 카테고리 리파지터리의
in memory라고 하나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도 바꿔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뭐 예를 들면 SQL 서버 같은 이제 또 다른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 메모리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F2번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SQL 서버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SQL 서버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인메모리는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메모리고요. 얘는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SQL 서버로 주고요. 똑같은 걸 주고요. 자, 서로 구분 짓기 위해서요. 여기에다가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다는 SQL 서버는 SQL 서버 리파지터리 클래스는 DB에서 읽어온다는 이름의 플래그 파일을 DB에서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I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이제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 메모리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SQL 서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능은요, 어디에서? 자, 웹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 웹 프로젝트의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참조 추가해서 뭐를 같은 프로젝트에 있는 모델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참조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델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 파일과 리파지터리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어디에? 웹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이제 웹 API로 뽑아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트롤러 폴더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 또는 새로운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웹 API 비어있는 API 컨트롤러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컨트롤러스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API 컨트롤러 클래스를 사용해서 직접 구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values 컨트롤러 대신에 카테고리니까 카테고리 서비스라고 하도록 할게요. 카테고리 서비스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API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기본 코드 싹 지우고요, get 메서드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임스페이스 정리하고요, 이렇게 get 메서드까지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웹 API에서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땅 치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 또는 이제 콘솔에서 하고 일단은 디버그에서 자,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해놓고요,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까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라든가 콘솔에서 이제 어쨌든 슬래시 로컬호스트 뭐뭐뭐 슬래시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땅 치면 일단은 밸류1, 밸류2가 실행이 되는 것까지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얘를 내용을 바꾸고요, 우리가 만든 걸로 바꾸고 출력하는 걸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웹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기본 값으로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랑 딱 요청하면 밸류1과 밸류2가 딱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로컬호스트 5615번이네요.
그러면 이제 저기에다 타이핑해도 되는데 잠깐 여기다가 화면 크게 타이핑 한번 해보면 이제 어디 요 경로에 API 슬래시 섭 이제 그 컨트롤러 이름이 뭐로 돼 있냐면 컨트롤러 이름이 카테고리 서비스라고 제가 줬네요. 카테고리 서비스라고 줬으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로컬호스트 5615에 뭐뭐뭐에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땅 치면 얘가 이제 어디를 요청해요?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는 거죠. 웹브라우저에 아직 실행 중인가 보다. 자, 아직 실행 중인가 본데 이렇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value1, value2 이렇게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딱 쳤을 때 value1, value2가 딱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value1, value2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됐죠? 이렇게 value1, value2가 되는데 여기를 뭐로 대체한다? 이제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형 배열이 아니라 컬렉션 형태의 데이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데이터 카테고리하고 이거 화면에서 안 보였었겠구나. 카테고리하고 이제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 메모리 그 다음에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SQL 서버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인스턴스로 잡고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서비스를 요거 이제 뭐에 이제 리스트 오브 t로 해도 되고요. numerable of t로 해도 되는데 t는 어떤 거? 카테고리 어디 있냐면 카테고리 컨트롤 점 찍어서 네임스페이스 추가해 주고요. using .NET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여기는 뭐의 인스턴스? 요거의 인스턴스 카테고리 리파지토리 인 메모리의 인스턴스에 get categorize를 요청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컨트롤 마이너스 여기서는 이제 바 categorize는 자, new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 메모리 자,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 메모리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그거에 앞에다가 get categorize를 요청해 가지고요. 카테고리에 대한 값을 가져오고요. 그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카테고리를 이렇게. 그럼 이제 한 줄로 가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땅 치면 이제 어디로부터 get categorize로부터 잠깐 가볼까요? F12번 눌러서 잠깐 가볼까요? 요게 1번 좋은 책, 2번 좋은 강의, 3번 좋은 컴퓨터 이렇게 3개 레코드를 가져다가 그대로 list of t를 numerable of t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서 넘겨주는 값 자체가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 이제 list of t로 돼 있잖아요. list of category 돼 있잖아요. 여기를 list of t로 해도 돼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고 나서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빌드를 하거나 다시 한번 실행시켜 놓고 다시 한번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려놓고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value1, value2 였었잖아요. 처음에는 value1, value2 였었는데요. 얘가 다시 실행되고 다시 한번 요청해 보면 1번 요번에는 이제 제이슨 데이터 형태로 이제 반환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카테고리 아이디에 카테고리 네임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아이디하고 네임이 제이슨 형태로 물론 이제 지금은 이거 자체가 이제 뭐로 돼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웹브라우저로 이제 기본 웹브라우저로 테스트하는데요. 다음에 제가 이제 웹 API 제이슨 데이터 테스트하기 편하게 포스트맨을 설치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떠? 얘가 여기 떴구나.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하게 되면 이번에 카테고리 아이디는 1번, 카테고리 네임은 좋은 책 2번 이렇게. 제가 어디에다 요 데이터는 어디서 온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온 데이터예요? 여기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 메모리 여기서 온 데이터죠.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아직은 SQL 서버는 아니지만 얘에 소개한다면 DB에서라는 단어가 붙겠죠. 앞에 DB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위치는 여기서 데이터가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SQL 서버로 바꾼다면, 의미상으로 SQL 서버로 바꾼다면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메모리 대신에 얘를 주석 처리하고 의미상으로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뭐로 바꿔준다? SQL 서버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장하고 나중에 얘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어디에서? 앞에 db에서라는 단어가 붙겠죠. db에서라는 단어가 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메모리를 사용하느냐, 이제 뭐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실제 실행했을 때 보니까 모델 클래스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카테고리 모델 클래스는 카테고리 아이디, 카테고리 네임이에요. 그래서 C자 대문자, C자 대문자예요. 근데 실제 얘가 실행돼서 리스트 오브 카테고리로 실행된 결과값은 결과값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자로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소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파스칼 케이싱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뭐가 소문자로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따로 이제 한 줄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기본값이 ASP.NET Core에서는 웹 API로 뽑아낼 때 기본값이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자, 실행돼 보니까 DB에서 읽어온다라는 의미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파지토리를 서로 다른 것을 호출해 주는데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수작업을 했지만 이거를 어디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해서 의존성 주입을 사용해서 startup.cs 파일에서 바꿔줄 겁니다. 일단 그건 잠시 후에 보고요. 자, 그럼 카테고리 서비스 컨트롤러에 가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로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iNumable of t 형태대로 해도 됩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list of t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웹 API에서는 list of t로 반환해도 ASP.NET Core 이제 엔진에서 알아서 JSON으로 기본값은 JSON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XML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데 현재쯤에서는 XML로 변경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값이 JSON으로 바로 반환돼요. 물론 여기에다가 뭐 이제 404 나파운드라든가 뭐 배드 리퀘스트 등등등의 옵션을 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인메모리에서 만들어진 어떤 컬렉션 형태의 데이터를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어디에다가 웹에다가 JSON으로 뽑아내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웹 API 만들고 바로 이렇게 JSON으로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딱 요청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가 JSON 형태로 반환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요. 자, 그럼 이제 카테고리 서비스 그럼 어디까지 왔냐면 백엔드는 완성돼 있어요. 제이슨까지 던져주면 이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는 지금 일단 이번 시간에는 뭐를 사용한다? 요거 기본 웹브라우저 사용해서 출력해 주는데요.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기본 웹브라우저 말고 포스트맨이라든가 구글 크롬이라든가 이제 포스트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일단은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측으로 가서요. 클라이언트 측에 가서 이렇게 이제 웹 API를 통해서 서버 단에서 이제 값을 출력해 보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앱에 가서 얘를 한번 출력해 보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의 컴포넌트에 가서요. 자, 기본으로 갈게요.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에다가 테스트용이니까 추가 새로운 폴더 만들어 놓고 그냥 관리하죠. 카테고리에 갈게요. 카테고리. 그 다음에 카테고리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서요. 이번에는 스크립트 쪽에 가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수작업 할게요. 그래서 category.component.ts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ategory.component.ts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동일한 이름의 웹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자, 콘텐츠 쪽에 가서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tegory.component.html 페이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좀 줄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컴포넌트 HTML 코드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category.component.ts 파일. 자, 여기서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다가 출력해주는 코드를 여기서 작성할 건데요. 물론 이제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한 클래스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category component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기본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에서 이제 앞에다가 이제 데코레이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mport 블라블라 from at angular core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는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셀렉터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이 프로젝트, 이 솔루션이 완성이 되는 순간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맨날 타이프하는 거니까. 예. 지금은 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제 어떤 이제 만약에 제가 아예 이제 웹 이제 쇼핑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많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제 제 걸 이제 참고하면서 나중에 한번 앵귤러 같은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또 그다음에 뭐 ASP.NET Core 같은 걸 또는 C#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카테고리니까 카테고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URL을 따로 뽑아낼게요. 지금 만들어 놓았던 거,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자, 이번에는 같은 경우에는 category.component.html에다가 작성하겠다. 됐고요. 속성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속성은 category list다.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어디에서 출력하자? 카테고리 컴포넌트에서 출력하자. h1 태그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타이틀을 출력을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새 가로 탭 그룹. 자, 이렇게 카테고리 리스트라는 제목이 나오게 일단은 카테고리 컴포넌트를 먼저 일단 테스트를 한번 1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서 app.modules.ts 파일에 가서 자, 우리가 자, 제목을 주소를 할게요.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 등록 버전 한번 했었죠. 그래서 import 블라블라 from 같은 경우에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 카테고리 폴더 안에 있는 카테고리 컴포넌트를 읽어다가 카테고리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카피를 하죠. 이거를 어디에다가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는 어디에다가 디클러레이션에다가 그러면 버전 밑에다가 콤마 찍고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컴포넌트. 그 다음에 라우팅 모듈은 따로 안 뽑아놨으니까 여기다가 할게요. 그래서 버전 밑에다가 컨트롤 CV 눌러서 하나 복사하고요. 어떤 이름으로 슬래시 카테고리 라우팅에서 슬래시 카테고리 땅 쳤을 때 뭐가 실행되게 카테고리 컴포넌트가 실행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빨간색 왜 떴나? 됐어요. 이렇게 자, 컴포넌트 기본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라우팅 모듈에다가 등록했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나요? 네, 뜨고 뜨면 슬래시 홈이 아니라 슬래시 카테고리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앵귤러의 컴포넌트를 몇 번 정도 만들어 볼까요? 최소
수십 번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카테고리 아직 뜨고 있어서 그래요. 예. 떠라. 카테고리 써야 되는데 아직도 뜨고 있어요. 일단 뜨게 놔두고, 자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요. 웹브라우저에서. 자, 홈 컴포넌트부터 떴고요. 네, 홈 컴포넌트부터 떴고, 카테고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엔터. 그러면 일단 제목만 출력되면 되는 거니까, 항상 컴포넌트 하나씩 살려내야 되니까요. 컴포넌트를 하나씩 살려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드리지. 카테고리 리스트 떴죠? 이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슬래시 카테고리 했을 때 이렇게 얘네들 두 개 페이지가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백엔드 파트에서 ASP.NET 코어에서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놨어요. 어디 있어요?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하게 되면 세 개의 값을, 세 개의 컬렉션 값을, 배열 값을 반환시켜주는 뭐를 만들어놨다?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디에서 여기 밑에다가 바인딩해서 출력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컴포넌트에서 해도 되는데요. 추가적인 거를 따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서비스 클래스라고 해서 그냥 순수한 타입스크립트 파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요. 스크립트 파트에서 타입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서비스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할게요. 데이터라는 거 하나 더 붙여줄게요.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 요 밑으로 떴구나. 그러면 크게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고요. 자,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익스포트한 클래스 파일 하나 CLASS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자. 이름은 카테고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다. 그래서 앵귤러 파트에서 서비스라는 단어 쓰는 거는 데이터 서비스, AJAX 통신, get 또는 get, post, put, delete. 저는 그냥 그렇게만 써요. 그냥 뭐뭐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앵귤러 파트에서 이제 서비스라는 전미사, 데이터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는 이름의 전미사, 서비스라는 이름의 전미사 쓰는 거는요. 그 CRUD 관련된 거, get, post, put, delete 관련된 것만 넣어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 관점에서는요. 네. 자, 그럼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인데요. 얘는 그냥 컴포넌트도 아니고요. 뭐 디렉티브도 아니고 얘는 이제 순수한 뭐다? 서비스 클래스다. 그럼 얘는 이제 혼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컴포넌트에서 얘를 호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 데코레이터를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블라블라 from at angular의 core에서 뭐를 추가할 거냐면 인젝터블이라는 이름의 데코레이터를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젝터블이 뭘까요? 선택해놓고 F12번 눌러서 잠깐 가볼게요. 인젝터블 궁금하네요. 인젝터블은 익스포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네요.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로 인젝터블이 되어 있고요. 인젝터블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단어만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한 구현은 어디서 되어 있을까?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는 또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컨트롤 마이너스. 제가 이제 잘 못 찾으면 항상 하는 얘기죠. 일단은 어쨌든 인젝터블이라는 이름의 이제 데코레이터를 하나 가져오고요. 얘에다가 add 인젝터블을 이렇게 주고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꾸며주자. 여기서 그냥 중괄호 열고 닫고 이제 어떤 옵션들이 없고요. 옵션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못 찾았겠죠. 이제 그 아까 뭐 했었죠?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뭐 셀렉터라든가 뭐 템플릿 URL 뭐 스타일 URL 같은 어떤 속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젝터블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요 자체 그냥
뭐만 이렇게 인젝터블. 그럼 얘는 카테고리 데이터란 이름의 서비스 클래스는 어딘가에 인젝터블, 인젝트, 주입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거야. 어디에서 주입해서 사용할 거냐면 우리는 컴포넌트에다가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을 사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은 이제 백엔드에서도 제가 이제 자주 쓸 단어고요. 주입해서 사용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생성자에다가 여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 자체도 이미 앵귤러의 엔진, 앵귤러 프레임워크의 엔진에서 내장되어 있는 이제 웹 모듈 중에서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디 저기 이제 ASP.NET 코어에서 만들어주는 제이슨 데이터를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비스, 앵귤러에 포함된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그 이제 서비스는 HTTP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add from 앵귤러의 슬래시 HTTP 모듈 안에 있는 HTTP를 서비스를 사용해서 뭐를 하겠다? 그 get 방식으로 제이슨 데이터를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현재 데이터 서비스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라는 이름의 이제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 단어 많이 쓸게요. 앞으로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으로 HTTP 서비스를 주입해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에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을 사용하겠다. 뭐 이 단어를 많이 쓸게요. 그래서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프라이빗한 개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 소문자 HTTP로 HTTP 개체 클래스를 주입해서 사용하겠다. 그럼 현재 클래스 내에서는 뭐를 사용해서 HTTP 프라이빗인데 왜 프라이빗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으로 HTTP 개체를 여러분들이 뭐 HTTP를 해도 되고 뭐 데이터 서비스 뭐 이제 뭐 줄여서 해도 되고요. 또는 웹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거의 누구나 다 이제 HTTP로 하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웹 API는 API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const에서 API 여기 말고 이제 API URLI는 어디에 있어요? 경로가 지금 같은 프로젝트니까 슬래시 API 슬래시 아까 뭐였었죠? 카테고리 서비스 경로가 이제 API URL이잖아요. 저기 이제 슬래시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URL에서 get 방식으로 제이슨 데이터를 누가 가져올 수 있냐면 HTTP 얘가 가져올 수 있어요. HTTP 잠깐 보고 올게요. F12번 눌러서 보니까 HTTP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get post put delete가 보이네요. 바로 보이네요. get post put delete. 그래서 이제 get은 뭐 이제 특정 URL에 특정 옵션들을 줘서 이제 값을 가져오고 그거를 반환 값은 observable of t 리스폰스 타입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보이네요. 그래서 컨트롤 마이너스 해서 다시 올라오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컨스트럭터에서 또는 이제 이제 컨스트럭터에서 얘를 호출할 때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호출할 때 get 메서드에서 뭐를 가져오자 그냥 컨스트럭터에서는 뭐를 이렇게 이제 HTTP 개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를 하나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뭐 get 뭐뭐뭐 메서드에서 여기다가 get categorize 복수형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API URL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this.요 HTTP 개체에 점 찍으면 get post put delete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get 메서드에다가 뭐를 경로는 어느 API URL에다가 API 어디겠어? API URL 잠깐만요. this.API URL 현재 이 URL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리고요. 이 가져온 데이터를 그 이제 어디다 리스폰스 해줄 거냐면 반환값 자체가 get 메서드의 반환값 자체가 리스폰스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읽어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HTTP하고 response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읽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공식과 같이 데이터 읽어오는 게 이제 옵저버블이라든가 프라미스 방식을 사용해 주는데요. 이제 그냥 옵저버블에선 임포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5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공식처럼 써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임포트 뭐 rx, js에 이거는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카피 저기 더 프로젝트 가져올게. 그냥 제가 그러면 준비해 놓은 소스로 가져갈게. 오퍼레이터에 슬래시 맵을 사용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http.get method에서 get method 이제 get method를 딱 호출해 주고요. 요거를 매핑 시켜라. 맵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그럼 이제 매핑에서는 한 번 더. 이제 뭐뭐뭐 goes to 뭐뭐뭐 이런 식으로 모양 잡고요. 그럼 이제 그 서버 단에서 API URL에서 넘겨준 값을 어떤 타입으로 받는다? 뭐 이제 리스판스 타입, 요거 리스판스 타입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환된 값을 리스판스 타입을 리스는 리스판스 타입이다. 리스판스라고 써도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뭐가 담긴다? 요거는 서버 측에서 전달된 값이 RES라는 예배 변수에 담긴다는 거죠. 그럼 RES 변수의 값 담긴 값을 어디다가 리턴해라. RES에 담긴 값에 JSON 값을 리턴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 JSON 값을 어디에서 get 카테고리로 딱 호출했을 때 리스판스의 JSON 값을 반환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로 돼 있어요? 요 리스판스 타입이 JSON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뭐를 그대로 호출해 준다? /API/ get categorize라는 이름의 값을 그대로 호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그 앵귤러 파트에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 이렇게 구현해 줬고요. 그럼 얘를 어디에서 사용한다? 컴포넌트에 주입해서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컴포넌트에다가 주입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 클래스니까요. 얘를 어디에다가 app.shared.module에 가서요.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서비스 클래스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모듈 파트에 가면 모듈에다가 등록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한 곳에다 그냥 루트 모듈에다가 넣어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건 소스는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 테스트했던 거는. 그러면 import 블라블라 from 컴포넌트의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가서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읽어오고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자 디클러레이션 모듈 그 다음에 뭐 임포트 요 밑에다가 프로바이더 섹션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는 프로바이더 섹션에다가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겠다.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클래스를 어디에서 우리가 만든 그 뭐냐 이제 앱 현재 앱에서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컴포넌트에 가서요. 쟤를 주입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import 블라블라 from 카테고리 데이터 같은 경우니까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에 있는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읽어오고요. 자,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입해서 카테고리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에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터에다가 저 이름이 뭐예요?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어떤 이름으로? 그냥 줄여서 데이터 서비스라고 할게요. 프라이빗한 필드를 만들어주면서 데이터 서비스라는 이름의 필드를 만들어주면서 어떤 타입으로?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 타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온 카테고리 데이터 서비스를 DS라는 이름의 필드로 속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으로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를 주입 요 한 줄이에요.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으로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를 주입해서 사용하자. 어떤 이름으로? D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줄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 값을 한번 받아올 거. 그러면 컬렉션 형태의 데이터니까 얘를 받아올 수 있는 데이터를 categorize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nytype으로 만들고요. 자, 일단 empty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뭐로 바꿔주면 좋아요? 강력한 형식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anytype을 쓰지 말고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바꿔주면 좋은데요. 일단은 anytype으로 두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현재 카테고리 컴포넌트가 페이지 로드 될 때 얘를 이제 그 데이스타 서비스의 get get 카테고리 메서드로 호출해주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하나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앵귤러 코어에서 onInit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다가 implement onInit 주고요. 빨간 줄 가라. 빨간 줄 가면 마우스 올려보면 ng onInit 속성이 없습니다. 메서드겠죠. 내용상으로 ng onInit를 괄호를 닫고 중괄호를 닫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페이지 로드할 때 읽어오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로드할 때 제가 이제 ng onInit는 이렇게 발음할게요. 앞으로 이제 페이지 로드할 때, 현재 컴포넌트가 로드할 때, 현재 페이지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라고 이렇게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is.data 서비스에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으로 주입된 데이터 서비스에 점 찍어보면 아하 get categorize라고 딱 출력이 되네요. 근데 API URL이 이게 필요 있나요? API URL이 필요 없는데 굳이 저기까지. 그런 경우는 API URL을 privat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컴포넌트.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에 점 찍었을 때 get categorize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get categorize 메서드를 했고요. 얘는 이제 뭐로 해서 이제 observable 형태로 이제 반환시켜 주니까 get 메서드가 얘를 뭐로 observable은 get categorize 이게 잠깐만요. get categorize 여기까지 떴죠? 항상 저 이제 인텔리센스가 잘 안 되면 항상 어색해요. 서브 잠깐만요. 저기가 observable T 형태대로 아직 안 했구나. 여기서 얘를 반환 타입을 이제 하지 않았죠. 반환 타입을 이제 예를 들면 observable T 형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인텔리센스가 안 뜨는구나. 그럼 이제 수작으로 할게요. 그러면 점 subscribe로 하고요. subscribe는 뭐뭐뭐 goes to 뭐뭐뭐 해서 뭐뭐뭐 goes to 뭐뭐뭐로 하고요. 그럼 subscribe 메서드에서 받아온 것을 categorize는 any형 배열로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get categorize가 subscribe가 왜 빨간색이 뜨지? 보이드 형식으로 돼 있나? 보이드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가 보이드 대신에 일단은 any 타입으로 잠깐 둘게요. any 타입으로 두고 저장하고요. 일단 빨간색 뜨니까 그 어색하니까 일단은 이제 뭐로 이제 any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나중에 이제 그 특정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뭐뭐 goes to 뭐뭐뭐 이제 기본 모양 잡고요. this 점 좌우에 있는 categorize에다가 넘겨준 categorize 얘랑 categorize 여기서는 얘는 매개 변수 카테고리이고요. 얘는 필드 카테고리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서 카테고리 컴포넌트에서 얘를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준 값이 another list의 리스트 아이템을 몇 번 반복하냐면 이제 ng 포 구문을 사용해서
let category of categorize 이렇게 하고요. 몇 번 반복한다? categorize 배열에 있는 만큼 반복해서 번호하고 이름이니까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상에서 카테고리 저거 뭐냐 카테고리 id 그 다음에 하이픈 기호 하나 주고요. 카테고리 네임 이렇게 카테고리 아이디하고 카테고리 네임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 이제 이 내용을 똑같은데 이제 그냥 어디에 있는 어디 컬렉션에 있는 내용을 웹에 UI에다가 딱 출력하는 거를 얘를 만약에 그 에이스밴드 웹폼으로 하면 몇 분 걸렸냐면 뭐냐 그냥 UI 꾸미는 거는 이제 몇 분 내에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우리가 1시간 가까이 이거 하나 출력해 보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빨라지겠죠. 똑같은 패턴이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틀렸다 카테고리 취소하고요. 다시 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거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엔드하고 이제 프론트엔드 관점인데요. 백엔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API 슬래시 카테고리 서비스 CS 땅 쳤을 때는 ASP.NET 코어에서는 제이슨 데이터를 출력시켜 주는 것까지가 하나의 어떤 단계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서버에서 내려받은 그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가공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가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UI에다가 특정한 이제 컴포넌트 우리는 이제 컴포넌트겠죠. 특정 컴포넌트 출력시켜 주는 거는 누구 담당이다? 앵귤러 파트가 담당입니다. 에러가 났네요. 지금 요거는 사용 중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웹브라우저 닫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시 빌드, 솔루션 다시 빌드 한번 해보고요. 컴파일 타임 에러가 없는 것까지 이제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뭐.dll 파일이 이제 사용 중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런 뭐 이제 사용 중이다 이제 DLL 파일이 사용 중인 거는 최악의 경우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닫고 더 최악의 경우는 그냥 컴퓨터 한번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제가 이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거 결과만 확인을 할 건데요.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컴퓨터 켜놓고 이제 재부팅하고 쉬는 시간 갖고 하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고 카테고리 경로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잘 됐겠죠? 서버 단에서 제이슨 데이터까지 넘겨주는 거 다 했으니까 그거를 데이터 서비스에서 인젝터블 주고요. 인젝터블로 get 메서드로 받아온 값을 리턴해 줍니다. get 카테고리. 일단 any 타입으로 반환해 줬고요. 그거를 컴포넌트에서 읽어다가 컴포넌트의 생성자에다가 주입시켜서 데이터 서비스에 .subscribe로 읽어다가 출력하는 건데 뭐 어떤지 논리적인 오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죠. 일단 홈 컴포넌트가 실행이 됐고요. 카테고리 컴포넌트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카테고리 땅 쳤을 때 카테고리 컴포넌트에서 일단 이제 아까 타이틀까지 출력했었고요. 그 밑에 현재 카테고리 리스트인데 카테고리 리스트가
출력됐다가 많은 거 보니까 F12번. 서브스크라이브를 왜 못 읽어온다라고 나오지? 아 잠깐만, 옵저버블 오브 T 제일 기본적인 건데 지금 에러 내고 있어요. 서브스크라이브 오류가 뜬다.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오고 값을 리턴해 주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요. 서브스크라이브니까 데이터 카테고리 서비스. 일단은 이제 에러가 나서요. 에러를 제가 이제 고쳤는데요. 가장 이제 단순한 에러를 제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를 정리해 보면 데이터 서비스에서요. 아주 이제 치명적인 오류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제이슨 데이터를 반환시켜 줄 때 괄호 열고 닫고를 뺐습니다. 예, 호출할 때 그냥 제이슨까지 딱 속성으로 호출해 가지고 에러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키워드를 역시 빼먹었었고요. 그래서 get categorize를 정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ategory.data.service.ts 파일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get categorize의 메서드는 any 타입으로, 물론 이 any 타입은 언제든지 이제 i 카테고리와 같은 인터페이스형 배열로 바꿔주고, 여기를 observable of t 타입으로 반환을 시켜주는 게 이제 나중에는 공식 같은 코드인데요. 일단은 최소한의 코드로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any 타입으로 반환을 시켜줬고요. return 해라 this.http get 메서드의 map 메서드 호출한 것까지를 반환해라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get categorize 메서드를 호출을 어디에서? category component.ts 파일에서 역시 주입시켜서, 데이터 서비스로 주입시켜서 get category 메서드의 subscribe로, 그래서 처음에 subscribe가 빨간색이 떴던 걸 제가 간과해 가지고 이제 잘못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이만큼 subscribe에서 넘겨준 것을 any 타입으로 넘겨준 것을 any 배열로 받아서 그것을 속성에다 넣어놓고 컴포넌트에다가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코드는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되죠. category.component.html은 이렇게, category.component.ts 파일은 요만큼, 그 다음에 category.data.service는 요만큼 코드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앵귤러에서 이제 그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에 이제 가장 이제 최소한의 코드 모양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이제 서버 단에서 제이슨 데이터를 카테고리 서비스에서 보내줄 때요. 그냥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메모리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놓고 get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리파지터리의 SQL 서버에 인스턴스 생성해 놓고 get 카테고리 하는 거 대신에 생성자의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얘네들의 부모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메모리 SQL 서버의 부모인 i 카테고리 리파지터리로 주입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언더스코어 리파지터리라는 필드에다가 읽기 전용 필드에다 담아 놓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의존성 해결을 어디에서? startup.cs 파일에 한 줄을 추가하는 거죠. 의존성 주입.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i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스턴스로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SQL 서버를 사용할 거냐, 카테고리 리파지터리 인 메모리를 사용할 거냐, 인 메모리를 사용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인 메모리를 바꿨다 그러면 이제 DB에서로 읽어왔던 정보가 이제 바꾸고 저장을 했겠죠. 그러면 리프레시 되거나 아니면 얘가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에서 이제 바뀌어지겠죠.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고침했을 때 DB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책, 좋은 강의, 좋은 컴퓨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요 한 줄 의존성 주입하는 거, ASP.NET 코어에서 매번
무조건 이제 ASP.NET Core는 이제 매번 이제 의존성 주입 기반으로 DI 기반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앵귤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SP.NET Core의 DI하고 앵귤러의 DI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제가 어떤 단어? 생성자의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이제 의존성을 주입해라. 뭐 요 단어. 그러면 앵귤러 파트에서도 생성자의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주입해서 DS로 사용하는 거고요. 어디 그 이제 ASP.NET Core 파트에서도 생성자의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이제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이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는 뭐에 의해서 이제 DI 컨테이너에 의해서 startup.cs 파일에서 어떤 컨테이너 add transient, add scoped, add 뭐 이제 싱글턴과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요거의 인스턴스는 얘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이 됐나요? 네, 실행이 됐으면 다시 DB에서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ASP.NET Core에서 만든 JSON 데이터를 앵귤러의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거쳐서 컴포넌트에서 받아서 호출해서 그것을 컴포넌트의 UI에서 데이터 있는 만큼 출력하는 형태까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ASP.NET Core부터 앵귤러까지 한 개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한 바퀴 우리 쪽 프로젝트에다가 돌려보았습니다.